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인생 역전 스토리의 DJ 연희입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지게 듣던 팝송, 읍내 다방의 달달한 쌍화차 향기, 그리고 흙먼지 날리던 운동장의 함성 소리가 있던 시절,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 소녀의 가슴을 뛰게 했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은 고단한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이윤주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1970년, 제 나이 16. 서울 명동의 음악다방 창가에 앉아 ABA의 댄싱 퀸을 신청하며 친구들과 함께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서울에서 예쁜 여대생이 되고 멋진 미팅을 하고 세련된 도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인쇄소 철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압류 딱지가 붙던 그날, 제 인생의 무대는 예고도 없이 암전이 되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이삿짐 트렁 징칸에 앉아 멀어지는 서울을 바라보던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폐부 깊숙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회색빛 도시의 매캐한 공기 대신 낯선 흙냄새와 소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희 가족이 도착한 곳은 지도에서도 한참을 손가락으로 더듬어야 하는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귀뚜라미와 개구리 울음소리가 너무도 커서 마치 세상에 저희 가족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공포심마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태우셨고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셨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끔찍한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 읍내의 하나뿐인 학교로 전환을 갔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사주신 하얀 원피스에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 그 모습은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소매 끝이 해진 교복을 입은 아이들 틈에서 마치 하얀 캔버스 위에 떨어진 검은 잉크 한 방울처럼 튀었습니다. 와, 서울에는 밀자루로 만들었나? 허였네? 말투 들어봐. 그랬어요래. 우린 그래쉬인데. 간지러워 죽겠네. 한 여학생은 제 운동화를 힐끗 보더니 백구두약으로 칠했나 봐 라며 자기 친구와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마치 가시처럼 느껴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낯섦은 곧 폭발적인 관심으로 바뀌었죠. 특히 남학생들에게 저는 신기한 구경거리이자 동경의 대상이었죠. 아침마다 제 책상 서랍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한 선물들로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삐뚤삐뚤하게 은주라고 술을 놓았지만 실밥이 다 튀어나온 송것새, 주머니에 오래 넣어둬서 끈적하고 먼지가 좀 붙은 알사탕 한 움큼, 심지어는 쉬는 시간에 냇가에서 잡아온 버들치 몇 마리가 담긴 사이다 병까지.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엔 이런 촌스러운 관심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제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해졌죠. 서울에서는 그저 수많은 여학생 중 하나였던 제가 이곳에선 모두가 우러러보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 관심의 중심에 서서 마치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 도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수많은 남학생 중에서도 유독 제 마음의 레이더망에 선명하게 잡혔던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철이는 동네 대소사를 모두 관장하는 이장님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외모는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죠. 까무잡잡하고 동글동글한 얼굴에 웃을 때마다 한껏 벌어지는 입과 드러나는 누런 이. 하지만 수철이에게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든든함과 너그러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굣길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장대미가 쏟아졌습니다. 저마 밑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제 앞에서 수철이가 어디선가 헐레벌떡 달려와 자신의 빳빳한 교복상의를 제 머리 위로 우산처럼 씌워주었습니다. 이거 쓰고 가. 서울 애들은 뼈가 약해서 비 한 번 맞으면 바로 알아눕는다더라.
자기는 얇은 러닝셔츠 바람에 비를 꼴딱 맞아서 덜덜 떨면서도 오로지 제 걱정만 하던 그 모습에 얼어붙은 제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철이의 선물 공세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읍내 장날이면 그침없이 제 손에 예쁜 셀룰로이드 리본이나 서울에선 이미 유행이 지난 과자를 우리 가게에 특별히 들어온겨? 라며 지어주었습니다. 수철이와는 읍내 하나뿐인 중국집 만리장성에서 낭생 처음으로 짜장면 데이트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짜장면이 나오자마자 제 그릇에 자기 그릇에 고기와 계란을 모두 털어주고는 단무지를 산처럼 쌓아주면서 많이 먹어 그래야 키고 라고 말하던 수줍은 얼굴에 저도 모르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이지 못되고 잔인한 아이였습니다. 제 생일날 수철이는 며칠을 쥐뼈뚝거리더니 읍내 제1당 금은방에서 맞춘 작은 은반지를 빨개진 얼굴로 건넸습니다. 저는 그 은반지를 받아들고는 일부러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너무 촌스럽다. 요즘에 서울 애들은 이런 거 안 껴. 최소한 14K 금반지는 껴야지. 그리고 손가락이 끼니까 꼭 할머니 반지 낀 것 같으네. 제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철이의 얼굴에서 환한 기대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깊은 상처와 당혹감이 새겨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달싹이다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축 처진 어깨를 보면서도 미련함보다는 역시 난 아무나 사귈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못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수철이의 진심을 제 허영심을 증명하는 트로피 정도로만 여겼던 철없던 시절의 저였습니다. 수철이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뒤에도 저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제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농구부 주장이었던 윤영민이었으니까요. 180cm가 넘는 환칠한 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코트를 누비는 모습은 그야말로 동네 모든 여학생들의 왕자님이었습니다. 영민이는 수철이와는 180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렀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넘쳤고 가끔씩 보여주는 미소는 세상을 다 녹일 듯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체육 시간에 뛸곁 아래서 힘들어하면 말없이 다가와 그늘에 들어가 있어 얼굴 다 탄다 며 툭 던지듯 말하고는 자기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민이와의 데이트 장소는 언제나 읍내 약속 다방이었습니다. 담배 연기와 커피 연이 섞인 퀴퀴한 공기 속 DJ가 틀어주는 팝송을 들으며 우리는 마주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는 주로 농구 시합 이야기를 했고 저는 서울의 화려한 백화점과 명동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실수로 주스를 치마에 쏟자 그가 보란듯이 다른 여학생에게서 손수건을 빌려와 닦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친절함에 다른 여학생들이 질투의 눈빛을 보내는 것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기는 제게 독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여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저는 그 모습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제 안의 질투심은 의심이라는 독버섯을 키워냈고 급기야 영민이를 숨막히게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제 옆반 영희한테 왜 손수건 빌려줬어? 네 거 주면 되잖아. 무슨 사이야? 운동 끝나면 바로 집에 와야지. 왜 애들이랑 당구장에 가? 내가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제 집착에 영민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를 향한 애정이 사라지고 피곤함과 짜증이 자리 잡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그를 꽁꽁 묶어두는 것이라고 어리석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민이가 먼저 이별을 고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 그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제 손으로 사랑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요란하고 이기적인 연애가 끝나고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조용히 다가온 사람이 바로 김학식이었습니다. 학식이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남학생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얀 피부와 깊고 슬퍼 보이는 눈망울, 긴 속눈썹.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기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늘 창가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소년이었습니다. 학식이는 제게 말을 거는 대신 그림으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작은 스케치북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창가에 기댄 채 턱을 괴고 있는 제 옆모습이 섬세한 연필선으로 그려져 있었죠. 그림 속의 저는 제가 알던 저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학식이와의 만남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강둑을 나란히 걷거나 들판에 앉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식이는 제가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시골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주야, 저기 들국화 좀 봐. 화려하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저 작은 꽃잎 하나에도 우주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니? 그의 눈을 통해 본 세상은 놀랍도록 세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학식이와 저는 코스모스가 만발한 강가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는 이제를 펼치고 처음으로 유화로 제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한 눈으로 캔버스와 저를 번갈아 보던 그의 모습, 부드러운 가을 햇빛 아래 반짝이던 그의 속눈썹, 물감을 짜던 세밀한 손가락. 저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시끄러운 두근거림이 아닌 평화로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안의 못된 신보와 불안감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세밀한 애가 왜 나를? 분명 서울에서 온 나를 신기하게 하는 걸 거야. 아니면 그냥 그림 모델이 필요한 거겠지? 저는 일부러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지며 그의 진심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지겹지도 않니? 남자애가 맨날 종이랑 물감만 붙들고 있으니까 답답해 보여. 너랑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재미없어. 수철이는 나한테 선물도 많이 사줬고 영민이는 인기도 많았는데 넌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제 잔인한 말에 학식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붓을 조용히 내려놓고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제를 챙겨 떠나갔고 다시는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것은 배경은 거의 완성되었지만 정작 제 얼굴은 흐릿하게 남아있던 미완성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렇게 새 친구와의 짧고 강렬한 만남과 이별을 끝내고 저의 어지러웠던 학창시절은 막을 내렸습니다. 졸업 후 저는 도망치듯 서울로 돌아왔고 다시 도시의 팍팍한 삶에 아정하며 시골에서의 기억을, 특히 제가 저지른 못된 행동들을 기억의 가장 깊은 서랍에 넣어 굳게 잠가버렸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고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부자도 인기 많은 운동선수도 섬세한 예술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지만 지독하게 가난한 남자였죠. 남편과 저는 평생을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삐걱거리는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릅니다. 거친 폐지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한여름 땀과 한겨울 찬 바람에 얼굴은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평소처럼 폐지를 줍다 너무 힘이 들어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는데 어디선가 낡은 라디오에서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거짓말처럼 굳게 잠가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열리며 새 친구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촌스러운 은반지를 건네며 어쩔 줄 몰라 하던 수철이의 순박한 얼굴, 코트 위에서 땀을 닦으며 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어 보였던 영민이의 건강한 미소, 붓을 든 채로 진지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학식이의 깊은 눈망울. 그때는 왜 그렇게 어리고 못됐을까요? 그들의 서툴지만 진실던 마음들을, 보석처럼 반짝이던 그 순수한 사랑의 가치를 왜 몰라봤을까요? 제 이기심과 허용심이 그들의 여린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 생각하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턱 막혀옵니다. 지금의 저는 비록 가난하고 늙었지만 제 곁에서 함께 리어카를 끌어주는 남편이 있어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득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수철아, 영민아, 학시가, 너희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니? 듬직하던 수철아, 너는 너처럼 마음 따뜻한 아내를 만나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니? 코트 위를 날던 영민아, 너는 멋진 체육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르쳐주고 있니? 내 마음을 그려주던 학시가, 너는 끝까지 붓을 놓지 않고 결국 꿈에 그리던 멋진 화가가 되었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래서 아주 희미하게라도 서울 깍쟁이 이운주를 기억하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어. 철없던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그리고 내 못된 말과 행동들 정말 미안했다고. 부디 너희 모두 각자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멀리서나마 마음 다해 기도할게. 내 서툴렀던 첫아랑, 내 소중했던 친구들아. 네, 이은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세월이라는 강을 건너 도착한 뒤늦은 고백과 안부 인사가 듣는 저희의 마음까지 아련하게 만드네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은주님처럼 미안함과 고마움을 미처 전하지 못한 채 남겨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요? 방송을 들으시는 동안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오늘 밤에는 용기 내어 마음속으로나마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생 역전 스토리의 DJ 연이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